다들 10월드라는 말 익히 들어보셨죠? 오늘 꺼낼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라고 생각돼요. 시댁, 즉 남편과 남편의 누나, 시어머니, 그리고 제 이야기가 줄을 이룰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랑 남편이랑 그냥 둘 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럭저럭 벌어서 둘이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을 법한 집안이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시작은 남편의 누나, 즉 시누이가 갑자기 상의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조카와 함께 양손에 캐리어를 가득 든 채로 말이죠. 이른 초저녁,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이제 8살 된 시조카와 신우가 불쌍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옳게, 사실은 내가 쪽팔려서 미리 말 못했지만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이었거든? 그 인간이 날 쫓아냈어. 갈 곳이 없어서 잠깐만 머물게. 그러고는 자기 딸을 데리고선 불쑥 저희 집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봐. 신우가 우리 집에서 잔다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 오셨어. 뭐? 누나가 왔다고? 소영이는 어쩌고? 남편도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한 듯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서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제 말 맞다나 두 사람이 서 있는 걸 발견한 것 같네요. 남편은 반갑게 신우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참, 손님이 왔으면 들어오라고 해야지. 왜 아직도 거기 서 있어? 들어와, 누나. 소영이도 갑자기 와서 놀랬네. 갑자기 찾아온 시댁의 손님들과 그게 당연하다는 듯 맞이하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황당해서 남편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며칠씩이나. 뭐 대수야,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집 넓으니까 편하게 쉬고 가면 돼. 그의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신우와 기약 없는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제가 차린 밥을 먹으며 곧 이혼할 거라는 서방님 욕에 침을 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매형이 그렇게 나와. 진짜 나 예전부터 그 인간 마음에 안 들었어. 잘 됐어. 여기 좀 있으면서 다 정리해버려. 남편이 그러자 저는 화들짝 놀라 말이 앞서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댁은 어쩌고 여기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짐 보니까 하루 이틀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으니까 여기 오래 계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그러자 불똥은 오히려 저한테 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저한테 뭐라고 하네요. 당신, 누나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우리 누나가 남이야? 엄마한테 곧 말한다잖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사람한테 꼭 그렇게 재촉해야 해? 남이죠. 뭐 그럼 제 가족이나 되길 바랐을까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한텐 어차피 남 일인데요. 옳게, 너무 나 미워하지 마.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 엄마한테 지금 말하면 엄마 충격받아서 쓰러질 거야. 안 그래도 고혈압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준비되면 천천히 말할게. 어? 엄마, 그럼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이 넓은 집에서? 한창 까불거릴 나이에 시조카까지 끼어들기 시작하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소영이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그렇게 신우와 시조카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생겨서 편하지 않았냐고요? 전혀요. 신우는 아침에 시조카 등교시키고 시간이 펑펑 남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동안 설거지 한번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딸 줄 밥도 저보고 차리라는 둥 눈치를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정성 들여 준비한 밥을 시조카가 잘 먹어주기라도 했으면 보람이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소영아, 왜 벌써 일어나? 맛없어. 진짜 우리 언제 아빠 보러 가? 차라리 할머니 집에 가자. 나 여기서 밥 안 먹어.
외숙모 잔소리랑 진짜 너무 듣기 싫어. 어젯밤 신우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을 맞추기는 무슨 어딜 돌아다니는지 밤 10시는 다 되어 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신우의 태도 때문에 열뻗쳐 있었는데 시조카까지 밤늦게 쿵쿵 뛰어다니길래 제가 한 소리 했거든요. 아파트니까 밑에 집 사람들 배려해달라는 그 한마디요. 그랬더니 삔또가 상한 듯 신우한테 그대로 일러바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 특유의 본인 중심적인 화법과 함께요. 옳게 진짜 애한테까지 그래야 해요? 저한테 눈치 주는 건 참고 넘어갔는데 애가 뭘 한다고 이렇게 박하게 굴어요? 그 말만 듣고 신우는 자기 딸을 방치하고 놀러 다녔다는 양심의 가책도 없는지 저를 책망했지만 말이에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도 참고만 있지는 않았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꾹 눌러 참고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영이 신경 쓰이면 직접 밥 만들어요. 왜 다 내가 해야 해요? 신우는 설거지 한번 도와준 적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째예요. 불만 있으면 이제 슬슬 어머님 댁으로 가시지 그래요? 아니 어차피 성민이 밥 준비해줄 때 애 밥도 같이 준비해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예요? 내 딸이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김에 같이 먹겠다는데 왜 이렇게 서운하게 굴어요? 참고 있으니까 그냥 제대로 호구로 보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슬슬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살살 눈치만 보던 시조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자기 앞에 놓인 밥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리더라고요. 누가 봐도 고의로 던진 거잖아요. 단단히 애버릇 잘못 들였다는 생각에 저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소영!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더 크게 펑펑 울기 시작하는 시조카였습니다. 그러자 놀란 신우는 애를 데리고 깨진 접시 조각을 살살 뛰어넘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방문이 닫히기 직전 시조카가 저한테 메롱하는 게 보였어요. 방에서는 호들갑 떨며 자기 딸 다친 곳 없는지 확인하는 신우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어떻게 제 집에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자기 애가 사고 쳤으면 엄마가 치워야 하는 게 제가 아는 상식인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상식을 기대한 제가 잘못인가 봐요. 하는 수 없이 저는 깨진 접시 조각을 주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겠어요. 두 사람이 치울 생각이 없는데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바로 그때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쭈그려 앉아서 뭐해? 집은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 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남편을 올려다보며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애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안 다쳤으면 다행이야. 다쳤으면 우리 누나 난리 났을걸. 다행인 걸로 생각해. 뭐? 소영이 버릇 없는 건 그렇다 쳐도 자기 애가 이런 짓을 했으면 신우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누나는 소영이 봐야 하잖아. 애를 어떻게 혼자 둬? 갓난애도 아니고 신우가 애 집에 혼자 두고 밖에 놀러 다니는 건 당신 눈에 안 보이지? 제가 그랬더니 남편은 할 말을 잃었는지 신우가 머무는 방에 들어가서 삼촌 왔어 라고 살갑게 둘에게 인사하네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남편을 쫓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장 나가! 너네 둘 내 집에서 나가! 옳게! 갑자기 왜 그래요? 교양업계 너네라니! 역시 대학 안 나온 사람은 교양도 없다는 말이 진짜였네요. 제가 소리 지르자 놀란 시조카는 더욱더 큰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옆에서 뜯어말리던 남편도 제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자 포기했는지 더 이상 관여하려 들지 않더라고요. 멍하니 있는 세 사람을 뒤로하고 저는 방에 널브러진 신우와 시조카의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던지며 소리 질렀죠. 나가라고! 당장 안 나가면 내가 어머님께 연락할 거야! 그러자 뭐라 구시렁거리더니 신우는 웬일로 순순히 짐을 싸서 기어나가더라고요. 물론 현관에서 저를 보고 두고 보자 라고 씩씩대는 신우와
할머니한테 다 말할 거야 라는 얄미운 시조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큰 소동은 있었지만 저는 드디어 제 집에서 숨통을 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신우와 인연은 이 사건이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집을 나가고 잠시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살갑게 연락을 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쪽에서도 딱히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신우랑 종종 연락하는 듯 보였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불편한 동거 생활이 끝나자 제 생활이 안정을 찾은 듯 보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까요? 시아버님 기일이 다가오자 또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신우와 시조카가 머무르는 시어머님 댁에 방문하게 되었죠. 신우는 저를 본체만 채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제사상 준비하는 걸 도와줄 거라는 기대도 안 했기에 저는 꿋꿋하게 상을 차리고는 식탁에 앉았죠. 남편, 저, 시어머니, 신우, 시조카 이렇게 모여 앉아 식사하던 도중 갑자기 시조카가 제 목걸이를 가리키더니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동시에 아이의 손가락을 따라 제 목걸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이거 내 생일 선물로 받은 거라서 소영이도 갖고 싶으면 소영이 생일에 하나 사줄게. 저는 당황했지만 좋게 좋게 돌려 말했죠. 친정 어머니께서 주신 18K의 소중한 목걸이였거든요. 반짝거리는 게 탐이 날 한창 꾸미는 걸 좋아할 나이라는 걸 깨닫고는 장난감 목걸이나 하나 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저거 가지면 안 돼? 하지만 시조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걸 보니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죠. 제가 다시 좋게 좋게 말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 어차피 성민이 돈으로 산 거 아니냐? 그냥 죽어라. 애가 갖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못 주냐? 어머님,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거라서요. 아무리 그래도 저도 선물 받은 거라 소영이 주기에 곤란해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냐? 그 사돈 내에 새로 하나 사달라고 하고 그건 주도록 해라. 어머님, 다른 건 드려도 이건 못 드려요. 그때 신우도 저를 비웃으며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를 도와줄 리는 없었죠. 옳게. 나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소영이 달라는 거잖아. 소영이 생일도 곧인데 게임기 달라고 할라 했는데 이거 받고 퉁칠게. 아무리 내가 싫어도 소영이한테까지 쪼잔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계속 말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를 독촉하자 시조카는 기고만장해져서 제 뒤로 쪼르르 달려와 목걸이를 직접 빼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시아버지 기일에 소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너무 아까웠지만 저는 참을 인자를 되새기며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이 정도면 남편이 중재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눈만 끔뻑끔뻑 뜨며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얄미워져서 그날 밤 남편을 따로 불러 말했지만요. 자꾸 애니까 참으라고 하는데 8살이면 일부러 그런 거야 분명. 내 것 남의 것은 구분해야 할 나이라고. 저렇게 가정교육 안 시켜서 어쩌려고 그래? 당신이 왜 가정교육을 운운해? 누나 알아서 할 거니까 가만둬. 누나도 지금 속이 말이 아닐 거야. 사정 말했잖아.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선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걸 탐내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신우도 말리지는 못할 망정 부추기고 있고 정말. 아, 그 목걸이가 그렇게 아까워? 그럼 내가 하나하나 사줄게. 됐냐? 그 말이 아니잖아. 소영이 내 조카야. 누나도 힘들지만 소영이도 아빠 잃어서 불쌍한 앤데 왜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줘? 저만 빼고 한통 속인 이 집안에서 말을 꺼낸 제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님과 신우의 만행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목걸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웬일인지 남편이 먼저 퇴근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집이 허전한 것이 보니까 에어컨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에어컨 어디 갔어? 아, 에어컨? 엄마 집 에어컨 고장났다길래 그냥 드린 거야. 우리는 새 걸로 사면 되잖아. 내년에 사면 되겠네. 당신 어차피 전기세 아깝다고 잘 틀지도 않았잖아. 뭐?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그걸 왜 드려? 아니, 그렇게 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하나 준비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멀쩡하게 쓰고 있던 걸 가져가? 내가 더 좋은 걸로 하나 놔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집에 소영이도 더위 많이 타니까 꼭 필요해. 어차피 우린 쓰지도 않으니까. 어이없었지만 더 좋은 걸로 사준다는 남편의 설득에 저는 겨우 넘어갔네요. 그렇게 참고 살던 도중에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신우에게서 직접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고는 뜬금없이 자기 이사했다며 놀러 오라고 하네요. 어머님 집에서 사시는 거 아니셨어요? 에이, 우리 엄마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이번에 성민이랑 엄마가 보증금 넣어줘서 독립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놀러 오란 거지. 올 때 소영이 선물 잊지 말고. 남편이 보증금을 넣어줬다고요? 저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그 말에 신우는 아차 싶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하네요. 우리 엄마랑 같이 살려고 해도 소영이 학교가 너무 멀어서 학교 근처로 구해야 하는데, 뭐 많이 받은 건 아니고 월세집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시조카 선물까지 챙겨오라고 귀에 못을 박아대는 나머지 저는 대충 백화점에서 선물을 챙긴 후 남편과 함께 신우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의상 집들이에 초대받았는데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월세집이라고 들은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고 신우랑 시조카 둘이 살만한 평범한 투룸집이었네요. 남편이 그렇게 큰돈 쓴 건 아니라 다행이라고 안심하고 있던 도중 제 눈에 남편이 시어머니 드렸다고 하던 에어컨이 띄더라고요. 이 에어컨 저희 집에 있던 거 아니에요? 자기야, 이게 왜 신우네 집에 있어? 어머니 드렸다면서. 그의 남편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주는 거랑 누나 집에 놓아주는 거랑 뭐가 달라. 이사하는 김에 하나 선물 준 거야. 자기한테도 새 거 사주는 것보단 낫잖아. 그리고 에어컨 새 거 사준다니까 왜 자꾸 그래? 맞아, 올케. 보니까 그렇게 비싼 에어컨도 아니더만. 성민이가 올케한테 하나 사준다잖아. 우리 사이에 그런 거 하나 못 해줘? 그 말이 더 어이 털리더라고요. 나한테 거짓말하고 상의도 없이 혼수 빼돌린 주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그걸 당연시 받는 신우도 이상하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게 딱 인성 나오네요. 그 에어컨 우리 혼수로 산 건데 그걸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막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혼수로 샀으면 그거 내 생각이 맞았네. 안 그래도 오래된 것 같더라. 중고로 팔아봐야 돈도 안 나올걸. 그렇게 오래된 거 달랑 하나 줬으면서 이렇게 생색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팔짱 끼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미 신우네 집에 설치까지 끝난 걸 다시 빼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했다간 또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난리칠까 싶어 더 이상 에어컨에 대해서는 말을 않기로 했네요. 거울 앞에서 저한테 가져간 목걸이를 이리저리 자랑하며 공주놀이를 하는 시조카는 덤이었지만요. 또 얼마나 뻔뻔하게 나오는지 손님인 저한테 밥을 차리라고 시키더라고요. 올케, 나 요리 못하는 거 알잖아. 나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맛있는 밥 차리고 싶으니까 조금만 옆에서 가르쳐줘. 하는 수 없다는 듯 옆에서 도와주려 부엌으로 들어갔더니 자기는 어느 순간 손 놓고 제 남편이랑 시조카랑 앉아서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더라고요. 남편도 부엌에서 분주한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듯 했고요. 황당했지만 설거지까지 안 시키는 게 어딥니까? 그러고는 집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자 남편이 돈 봉투를 신우에게 건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누나랑 소영이 용돈. 우리 소영이 맛있는 거 사 먹여야지. 다음 달엔 더 꽉꽉 채워서 줄게. 그 자리에서 신우가 돈 봉투를 열어 세어보니 세상에 5만 원권이 얼마나 들었는지 가늠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세다가 포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고맙다는 말 없이 돈만 쌩 받고 내뺀 신우는 뒤로 하고
저는 집을 나오자마자 남편한테 캐물었습니다. 자기가 신우한테 돈을 왜 드려? 어머님 용돈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왜 자기가 신우까지 챙기는데? 누나 생활비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안 그래도 이혼한 그 자식이 한 푼도 못 해준다 해서 애 밥 먹일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떡해? 자기한테는 남이라고 해도 소영이가 내 조카인데 굶길 거야? 아니 돈이 필요하면 신우가 일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몸도 멀쩡한데 왜 일을 안 해? 돈 없다는 것도 사실 거짓말인 것 같았지만요. 신우 집에 방문하니 누구나 보면 알만한 비싼 명품 가방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그래놓고 자기의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누나가 일 나가면 소영이는 집에 혼자 있는데 8살짜리 애를 집에 어떻게 혼자 둬? 그게 걱정이면 어머님께서 오시면 되잖아. 난 몸 말짱한 신우가 놀고 먹으면서 돈 받아 쓰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안 그래도 소영이 고학년 되면 다시 받아낼 거야. 우리 누나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지 마. 내가 최대한 빨리 취업하라고 할게. 그렇게 말은 들었지만 신우는 그 이후에도 일을 찾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매달도 아닌 거의 2주마다 신우와 어머님께 생활비를 붙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니 내 돈 내가 우리 가족한테 쓴다는데 왜 자꾸 잔소리야?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이길래 저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 제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고 집에 같이 있어도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신우와 어머님과 전화통화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렇게 남편이랑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지 반년 정도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우랑 시어머니께서 조용했거든요. 저를 쉴 새 없이 뜯어먹으려 괴롭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에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잊고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우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저에게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신우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친구를 만나? 아니 그건 아무리 신우 마음이라고 쳐도 내가 그 자리에 왜 나가? 결혼 전제로 만나기 시작한 거고 누나를 엄청 마음에 들어해서 빨리 결혼하고 싶대. 누나 엄청 외로움 많이 타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줘야 하는 건 나도 동의해. 매형 쪽에서 우리를 소개받고 싶다고 했다잖아. 아니 돈도 못 받고 전 남편한테 쫓겨나 놓고 또 결혼을 할 거라고? 그것도 벌써 결혼 이야기가 나와? 신우 돈도 없어서 자기가 드린다며. 말 조심해. 그런 이야기 매형 앞에서 꺼내면 진짜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끝없는 설득에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먼저 식당에 도착해 앞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얼마 안 지나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가 식당 앞에 서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했더니 차에서 내린 훤칠한 차림의 남자가 신우를 보고 아는 척을 하네요. 이 비싼 차를 모는 사람이 신우가 만나는 새 남자라고요? 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남자가 왜 이혼하고 애 딸린 신우를 만난다는 건지, 거기다 싸가지 없는 게 포인트인데 그렇게 제 눈앞에 벌어진 현실에 놀라며 시댁 식구들을 따라 식당에 들어가 미리 예약한 자리에 앉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평소에 저를 대하는 태도는 어디 가고 그 남자 앞에서는 엄청나게 예의 바르게 대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남자 쪽이 돈 많고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왜 신우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니 꽤 예의 바르고 얌전해 보이는 남자였기에 갑자기 등장한 이 남자가 나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인지 남자를 매형이라고 부르며 벌써 잘 따르기 시작한 듯 보였어요. 심지어 그렇게 까칠하던 시조카마저 남자와 벌써 친해진 듯 익숙하게 대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으니까요. 저는 갑작스러운 전개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홀로 지내던 신우가 결혼한다면 더 이상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는 일은 없을 테니 애써 좋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연신 그 남자의 비위를 맞추며 친절하게 대하시더니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꺼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맘 같아서는 우리 딸이 자네 같은 능력 있는 인재와 결혼한다 하면 내 간이고 쓸개고 빼줄 참이었지만 혼수는 정 고집이 그렇다면 니들 알아서 하거라. 대신 나도 빈손으로 보낼 생각은 없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집은 이쪽에서 해오마. 그래, 내일부터 우리가 집 보러 다니면 되겠구나. 남자 쪽에서는 애써 사양하고 자기가 다 준비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님께서는 우리 딸이 사돈네에서 잘 대접받으려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고집이 워낙 견고하셨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신우와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생활비 받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아한 나머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어머님이 돈이 어디서 나셨다고 그렇게 집을 내온다고 하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나 하는 말씀이신가? 그랬더니 남편이 괜한 걱정하지 말라는 듯 저를 안심시키네요. 엄마가 다 생각이 있겠지. 내가 우리 엄마를 평생 지켜봐왔는데 대책 없이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니야. 그나저나 매형 쪽이 워낙 성공했지. 원래 잘 사는 집안이라서 누나 보내는데 얕보이기 싫다고 하셨거든. 안 그래도 이혼 경험이 있으니 누나가 조건이 좋지 않은 것도 그렇고 자기가 이해해드려. 그건 알지만 대체 어머님께서 집 살 돈을 어디서 마련하신다고 그러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 또 여보한테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리고 나도 새 집 살 돈은 없다고 딱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석연치는 않았지만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어머님께서 그 정도 단언하며 말씀하셨으니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신우가 돈 잘 버는 남편이랑 결혼한다는 건 저희에게도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남편이 더 이상 신우에게 돈을 안 보낸다는 가정하에 하는 이야기지만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 집중하면 저희 집에 보내는 관심 아닌 간섭도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랄 따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매형될 사람이랑 엄청 친해졌나 보더라고요.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까지 일 마치고 항상 매형이랑 신우랑 술 마시러 간다나 그러고는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흔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도 셋이서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니 잘 사는 집안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에게 잘 보이는 건 다 생각이 있다. 손해볼 거 없으니 네가 참아라는 걸 보니 옆에서 한탕 뜯을 생각인가 봅니다. 시어머님도 마찬가지신 듯 했고요. 그런 걸 보니 제 서방님 될 그분이 약간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죠. 제 코가 석자니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신우와 남자친구가 결혼을 준비함에 따라 저희 집은 완전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님은 집 구하느라 더 바빠지실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자주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제 속을 긁으시곤 하셨거든요. 아유, 우리 딸은 돈 잘 버는 사위 데려와서 이제 호강할 날만 남았는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못난 마누라 만나서 팔잘 꼬고 사는 거 보니 내 속이 터진다. 이래서 사람은 결혼을 잘해야 하는구나. 대충 이런 식이셨죠. 어느 날은 참다가 제가 한마디 꺼냈거든요. 결혼 생활은 겉에서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오히려 예비 서방님께서 너무 좋은 조건이신 게 마음에 걸려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뭘 안다고 저주를 퍼붓느냐. 이제 새 신부되는 내 딸내미한테 축복도 해주지 못할 망정 저주를 퍼부어? 너 같은 못난 녀석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내 눈 똑바로 뜨고 다시 못 봐준다. 너 하나로 족하다. 라고 하셨긴 하지만요. 그렇게 그 남자를 소개받은 지 4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남편은 예비 서방님과 마치 친형제보다 더 자주 왕래하며 지냈고 신우와 시어머니도 가끔 찾아와서 제 속을 긁는 것 빼고는 결혼 준비에 집중하는지 조용한 편이었네요.
그날도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오랜만에 연차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네요. 저는 웬일로 이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 채로 전화를 받게 되었죠. 성민 씨가 연락을 계속 안 받으시길래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네? 지금 회사에 같이 있지 않아요? 출근 안 하셨어요? 회사요? 성민 씨 사직서 내신 지가 언젠데요. 퇴직금도 이미 다 나왔을 텐데 그걸 모르세요? 그러고는 빌려간 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좀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다고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그럼 저한테 출근한다고 속이고 대체 어딜 간 걸까요? 놀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동료한테 돈을 빌리고선 말짱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다니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말이죠. 저녁이 늦어서야 남편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지만 뻔뻔하게 회사에 있었다고 뭘 묻냐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동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기 그 사람한테 돈까지 빌려갔다며 그 큰 돈이 당장 어디 필요해서 그리고 퇴직금까지 이미 다 받았다고 들었거든? 무슨 일이지? 그제서야 남편은 저를 속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뒷목 잡고 쓰러질 이야기들을 꺼내더라고요. 미리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진짜 나만 믿어줘 여보야. 돈 더 잘 벌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저에게는 예비 서방님, 즉 신우의 남자친구와 신우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그 회사에 빌려간 돈과 퇴직금을 깡그리 투자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서방님은 그 조건으로 동업자 명의로 해준다고 하셨다네요. 저는 말을 듣는 내내 의심이 들어 추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도돌이표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에 뭘 믿고 자기 돈을 투자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안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나도 이제 곧 사장님이라고.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할 거야? 그렇게 좋은 조건을 눈앞에서 놓칠 수 없는 거 알잖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럼 나랑 상의 안 하고 신우랑 예비서방 말만 듣고 그 짓을 했다고? 그럼 어머님은 뭐라고 하셔? 엄마한테는 동업자 명의로 들어가고 말하기로 했어. 뭐? 아직 그럼 서류상에 자기 이름 하나 없는데 그 사람의 뭘 믿고 그 짓을 한 거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지만 남편이 자기가 어머님께 잘 설명해드린다고 사정사정하길래 저는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대신 저도 이제서야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제 허락도 안 받고 일을 친 남편과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요. 물론 남편과 시댁 앞에서 이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았지만요. 며칠 후 혼자 참고 이혼을 진행하려던 제가 그 말을 처음 입 밖으로 꺼내게 된 계기가 드디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꿍꿍이를 알게 된 날이기도 했죠. 부동산에 물어보니 지금 집 팔면 손해볼 거 없다더라. 이 집 팔고 내 딸 신혼집 하는데 보태거라.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이랑 거주하는 집이기도 하고 편의상 이때까지 저희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제 집이 맞았는데도 말이죠. 명의도 제 명의이기도 하고 일단 저희 아버지한테서 증여받은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 집은 저희 아버지로부터 받은 집이라 못 팔아요. 신우 신혼집은 어머님께서 준비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저는 그 염치 없이 얻기만 하려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났지만 눌러 참으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냐? 이런 집 니네 둘이 살기는 크다. 그런 귀한 집에서 자란 사위 맞이하는데 월세집을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너 때문에 이번 결혼 엎어지면 어떡할 거냐? 혼자 소영이 키우는 내 딸이 불쌍하지도 않냐?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시어머니 몰래 한숨만 푹푹 쉬던 제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시는 바람에 제가 폭발하게 된 거거든요.
네가 정 싫다 하면 내 아들이랑 이혼하거라.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박하게 대하고 무시하고 깔아봐도 남편의 가족이라고,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 보이려고 참고 있던 이성이 끊어졌달까요? 이혼? 안 그래도 하려던 참이었거든. 그 뻔뻔하기 짝이 없는 집안에서 먼저 이혼 소리를 꺼내주니 나야 아주 고맙죠. 이 못돼 처먹은 것이 지금 내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냐 그게. 네 그 당신네 잘난 딸, 잘난 아들, 잘난 사위 챙기느라 난 안중에도 안 보이지? 이만 꺼져줄 테니까 내 집에서 꺼져! 발작하는 시어머니를 저는 집 밖으로 끌어냈더니 그 소식을 들었는지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제 결심은 완전히 굳혀졌거든요. 저 뜯어서 자기 딸이랑 손녀 챙겨주려는 시엄마나 제가 고생하든 말든 자기 가족만 챙기는 남편, 그리고 아나무인인 신우의 싹퉁머리 없는 시조카까지, 이런 총체적 난국 집안에 더 이상 엮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날 저도 소리를 질렀더니 아주 묵혀뒀던 속이 다 풀리는 기분이었답니다. 니네 엄마한테는 미리 말해서 들었겠지? 이제 나 안 참아. 진짜 이혼할 거야. 두고 봐, 너네 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니네 엄마?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우리가 실컷 다 차려놨더니 네가 밥상을 엎어? 진짜 너 때문에 우리 누나 결혼 깨지면 가만 안 둘 거야. 그 와중에도 끝까지 누나 걱정하는 건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했냐고요, 그래서? 그 잘난 매형이랑 동업하던가 그 집에 들어가 살던가 알아서 해. 아,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구질구질한 니네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의심도 못하는 멍청인가? 딱 봐도 겉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이던데 그 엄마나 자식들이나. 오냐 해줬더니 네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와? 그래, 이혼해! 그랬더니 또 얼굴 시뻘겋게 붉히며 소리를 질러대길래 아주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화를 버럭버럭 내다가 분에 안 풀렸는지 알아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서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 집안 얼굴 안 보고 살게 되니 속이 시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는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시댁 식구들로부터 괴롭힘 당한 정신적 피해에 가장으로서 의무를 내팽개친 남편을 엿먹이려고 아주 철저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더나요?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 하는 소리가 들려 평화로운 주말 오후를 즐기고 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서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는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가고 제가 바꿔버린 지 오래니까 문이 열릴 리가 없었죠. 그랬더니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이 또 무슨 소란을 피우려 찾아왔나 궁금한 나머지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어머,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나가놓고 제 발로 기어들어오다니 여긴 무슨 일일까? 미안해 여보, 나 다시 여보랑 같이 살고 싶어. 이게 웬일일까요?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남편이 갑자기 사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여보한테 이제 잘할게. 누나랑 엄마 말고 여보부터 챙길게. 직장도 다시 찾을 테니까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직장? 아니, 그 잘난 사장님 된다는 사람이 또 직장 다닐 생각을 해? 제 말을 듣더니 두 사람이 잠깐 입을 다물더라고요. 이내 결심한 듯 꺼낸 그들의 근황은 저에게 있어 아주 통쾌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잘 사연이겠지만요. 그 예비서방이란 사람, 신우의 애인이라던 사람 있잖아요. 알고 보니 사업가도 뭣도 아니고 그냥 서류를 위조하고 역할 대행 쓰는 겉멋만 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도 남편에게 동업해준다고 하고 돈 받아 먹고 나서는 말 돌리고 미루길래 의심을 느낀 남편이 직접 회사에 찾아갔더니 그런 회사 존재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유흥업 종사하는 남자면서 그쪽 손님들한테 뜯어낸 돈이랑 사기쳐서 받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네요. 그런 사람이 작정하고 시댁이랑 남편한테 돈 뜯어내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웃음이 안 멈춰서 대놓고 깔깔거리고 말았지 뭐예요. 그러게 제가 의심 좀 해보라고 미리 말했을 때 귓등으로라도 들었으면 이럴 일 없었을 텐데 말이죠. 신우는 그 배신당한 충격에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울고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고하던가 해야지. 왜 날 찾아오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도 고개를 연신 숙이며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가, 못 알아봐서 대접 못 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잠깐 그 인간한테 홀렸었나 봐. 괜찮아요. 이젠 저랑 상관없는 그쪽 집안 사정이잖아요. 그쪽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 집에서 며느리는 처음부터 남이었지만 이젠 완전히 남남 될 거고. 그렇게 좋아 죽는 어머님 딸이랑 아들이랑 셋이 살면 되겠네. 그들은 계속 사과해도 제가 들어줄 기미도 없다는 게 보였는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네 뜻을 존중하마. 대신 소송 말고 합의로 하면 어떨지. 맞아, 여보. 진짜 나 여보랑 헤어지기 싫은데 그래도 여보가 너무 원한다면 도장 찍어줄게. 뭘 선심 써준다는 듯이 말하는 두 사람 때문에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순순히 합의해줄 생각 없고 제가 받은 피해 보상 다 뜯어낼 작정인데 말이죠. 결국 지들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들이 뻔뻔하게 나 위해주는 척하기는 꼴불견이야.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그대로 문을 닫고 들어가려 했는데 문고리를 남편이 잡아당기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의 손을 쳐내고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편과 시댁의 몰락에 저는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한동안 진짜 침대에 누워서 배 잡고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네요. 생각할수록 속이 시원해지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계속 전화랑 문자랑 카톡이 오길래 싸그리 차단해버렸죠. 받아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도 싫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드디어 이혼 소송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변호사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잘해주셨는지 제가 당한 피해가 워낙 컸던 건지 두둑하게 위자료를 뜯어낼 수 있었네요. 물론 제가 잃은 건 하나도 없고요. 소송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 식구들과 술 한잔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통쾌한 결말이 생각나서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뒤에야 제가 친정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 혼자 품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왜 혼자 앓고 살았느냐고 같이 분노하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저 괴롭힐 시댁도 없으니 저희 부모님께 효도하며 단란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며 풀어본 제 사연이 어떠셨나요? 여러분께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에 또 근황을 전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진 모르겠지만 참고 살았던 결혼 생활보단 훨씬 행복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요.